안녕하세요, 호돌이입니다. LG 생활건강에 대해 살펴보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국내 상장사 중 하나는 이번 영상의 LG 생활건강입니다. LG 생활건강은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 삼성전자와 함께 기업의 유형 및 재무 공부 시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기업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제가 이런저런 모임에서 가장 빈번히 언급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대표성을 띠는 주식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사실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LG 생활건강이 매우 뛰어난 기업이고 좋은 주식이라는 점은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큼직한 나라의 내수 소비재를 책임지는 첫 번째 기업으로 국내 주식시장 대표 우량주이자 LG그룹의 대표 우량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LG화학이 LG그룹의 대표 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만 투자 관점에서의 우량함은 LG 생활건강이 한 수 앞서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LG 생활건강의 단점을 꼽자면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만드는 제품의 수도 엄청나게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업 영역을 어디까지 확대하고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뭔 기업인지는 알겠는데 자세히 알기는 또 난감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LG 생활건강은 상당한 우량주이다 보니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실제로 이 주식이 좋다고 익히 생각하는 분들은 많은 반면에 아마 LG 생활건강을 면밀히 분석해 보신 분은 손에 꼽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규모가 큰 대기업은 어디서부터 분석을 시작해야 할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LG 생활건강을 포스팅하고 영상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크고 어려운 기업일수록 사업 부문의 근황만 살펴보더라도 기업을 이해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LG 생활건강을 이야기하자면 LG화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LG 생활건강은 LG화학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신은 럭키를 지나 라키화학공업사까지 올라갑니다. LG화학과 LG생활건강은 모태가 라키로 같은 기업인 것입니다. 한때에는 LG화학의 생활건강 CU 사업부였다가 2001년 들어 완전히 계열 분리되며 별도의 독립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사업보고서가 2001년 1분기부터 시작합니다. LG생활건강의 놀라운 특징은 꾸준함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앞선 영상의 삼성전자와 전혀 다른 특징이 눈에 띕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역성장이 거의 없는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0년부터 이익 추이를 나타냅니다만 사실 이러한 꾸준함은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놀랍게도 현재 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LG생활건강은 각기 다른 이익 추이를 나타내며 지난 10년간 대략 6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주가도 이러한 기업 규모 확대에 화답하며 대략 5배에서 6배 내외로 올랐습니다. 앞선 삼성전자 포스팅에서 중요한 단어는 사이클이었습니다. 흔히 시클리컬 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해당 글에서는 시클리컬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었고 삼성전자 자체를 살펴보고자 함이었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사이클 투자에 더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은 사이클과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관찰하면 사이클의 특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는 이익이 다소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꾸준히 성장한다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을 안정성장형 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꾸준함을 만드는 데에는 세계의 주력 사업 부문이 고루고루 영향을 미칩니다. LG생활건강이 만드는 제품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고는 하지만 사업 부문을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부의 최근 이익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생활건강의 화장품 사업을 책임지는 뷰티 사업부입니다. 뷰티 사업부 매출액 추이의 가장 큰 특징은 꾸준한 성장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화장품 업계는 빠른 성장에 활짝 웃기도 했고 급격한 경쟁력 쇠퇴로 엉엉 울기도 했고 최근엔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및 면세점 판매가 또 끊기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LG생활건강의 뷰티 사업부는 이러한 영업 환경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방 환경의 부침에 크게 휘둘리지 않으며 꾸준히 외형을 확대시켜왔습니다. 외형만 확대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부 영업이익도 꾸준히 외형 확대를 따라 증가해왔는데요. 이러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한 성장을 나타내면서도 간혹 역성장하는 분기가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인 역성장이라던가 사이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조정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부의 성장은 LG생활건강의 주력 프리미엄 제품에서 기인합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몇 차례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의 위기는 중국 화장품의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중국 현지 업체들의 경쟁력 폭증에서 기인하고 있는데요. 국내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는 중국 업체에 밀리며 손을 쓰지 못하는 지경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품 개발 전략을 변경하고 유통 채널도 다변화하는 방안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없는 중저가 화장품 기업들은 보전을 면치 못하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LG 생활건강의 기초 체력이 뛰어난 이유는 럭셔리 화장품 중심의 꿋꿋한 성장이 뒷받쳐주기 때문입니다. 럭셔리 화장품 기업이라 하면 많은 분들께서는 아모레퍼시픽을 먼저 떠올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아모레퍼시픽은 2016년 이래 주저앉기 시작한 반면 LG 생활건강의 화장품 사업 부문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두 기업의 매출액 그래프를 비교해도 차이가 명확하며 영업이익 그래프는 두 기업 간 차이가 더욱 확연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프리미엄 화장품 비중과 온라인 판매 비중입니다. 국내 프리미엄 화장품의 최고봉은 아마도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일 것입니다. 한방 화장품이란 독창적인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비싼 화장품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프리미엄 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외에도 매우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니스프리나 에뛰드, 에스쁘아와 같은 중저가 브랜드의 비중도 상당합니다. 이들 중저가가 전사 매출액의 절반 내외를 차지하죠. 그런데 중저가 브랜드는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인기가 식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은 중저가에 쏠렸던 인기가 급격히 프리미엄 라인으로 몰리거나 기능성 화장품의 강점을 가진 신생 로컬 화장품 기업들로 분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의 중저가 브랜드는 중국에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저가 라인은 오프라인 매장이 주요한 유통 채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프라인 채널은 중국 현지 업체들의 급격한 성장으로 제품 경쟁력을 이룬 데에 더해 국내에서는 사드, 뒤이어 국내 해외 모두 코로나 사태로 오프라인 발걸음까지 뚝 끊기며 비효율적인 매장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프리미엄은 주요 유통 채널이 백화점과 면세점이고 수요도 탄탄합니다. 실제로 중저가 브랜드가 부진하다 보니 최근 아모레퍼시픽은 수익성 향상을 위해 해외 오프라인 매장을 대폭 축소하거나 설화수와 라네즈의 비중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의 대표 럭셔리 화장품인 후와 숨은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선도한 화장품인데요. 특히 후는 설화수와 함께 중국에서도 탑 10에 들 만큼 대단한 위력을 가진 브랜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중국 광군제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럭셔리 화장품인 에스티로더와 랑콤에 이어 3위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설화수가 해외에서도 인지도는 더 높지만 두 제품 모두 판매 실적으로 보나 소비자 호응도로 보나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브랜드입니다. 이들 브랜드는 LG 생활건강 화장품 사업 부문을 성장시키는 핵심 변수입니다. 다른 기업들과 달리 숨과 후는 LG 생활건강 화장품 사업 내 무려 75%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LG 생활건강의 화장품 사업은 프리미엄 라인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LG 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과 달리 온라인 및 면세점 채널 비중이 높습니다. LG 생활건강 또한 주력 중저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0년에 인수한 더페이스샵입니다. 더페이스샵 또한 국내와 중국에서 모두 오프라인이 중요한 유통 채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들어 중국 내 온라인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 LG 생활건강은 중국 내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철수시키고 온라인 중심으로 중국 내 유통 채널을 재편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라인은 백화점과 면세점을 중심으로 유통 채널을 마련했죠. 이에 따라 LG 생활건강은 코로나로 인한 판매 감소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으며 되려 증권사 예상치 대비 서프라이즈 실적을 나타내며 시장을 놀래키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제품의 라인업과 유통 채널이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LG 생활건강의 후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는 해외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기 어려운 고유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인지도와 인기는 날로 성장 중인데 프리미엄 이미지와 한방 그리고 동양의 이미지가 고루 어울린 브랜드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점유율 유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중저가 브랜드 간의 경쟁이 극도로 심화되었듯 프리미엄 화장품의 경쟁도 점차 심화되고 있고 이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아시아의 이미지가 훨씬 풍기는 국내 브랜드의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높고 현지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속, 출시 공략하면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중저가 브랜드 구조조정으로 당분간 더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지만 LG 생활건강은 코로나가 점차 완화되는 환경으로 접어듦에 따라 프리미엄 라인의 성장은 다시금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LG 생활건강의 뷰티 사업부의 영업이익 비중은 전사 영업이익 대비 60에서 70%에 달합니다. 게다가 이익의 변화도 다른 사업부에 비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성은 실로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